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1학년도 광교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중간 확통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른다고 하겠습니다. 기대값을 구해달라고 되는데요. 이 기대값은 원래 np 이렇게 계산되는 거죠. 36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처리해서 12입니다 라고 풀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항목 질문 던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산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기대값, 제곱의 평균 주어졌을 때 표준 편차를 물어봤습니다. 뭐 분산을 좀 어떻게 구해가느냐 이렇게 또 공식 연습을 좀 해달라는 얘기죠.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이런 형태가 좀 분산을 구해가는 과정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20이 되겠고요. 여기가 16 이렇게 처리해서 4 이렇게 나오겠고 이제 분산이 구해지면 표준 편차를 구해가는 것은 이제 루트를 씌워가면 되는 거니까 루트 4 이렇게 처리해서 2입니다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역시 또 분산을 구해가는 제곱의 평균하고 평균하고 그다음에 분산 사이에 이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 관계식을 좀 기억하라 이런 취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40보다 작은 확률 구해달라 이런 얘기 나와 있는데요. 정규 분포 그러니까 평균이 이제 50입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40보다 작을 확률 이런 부분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x가 이제 뭐 40보다 작은 확률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이 부분들은 항상 이제 표준화 과정을 거쳐야 되죠. 시그마분의 시그마가 이제 5 이렇게 처리되겠고 x 마이너스 m 이렇게 처리해서 50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z값 자체가 이제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0.5에서 뭐 2에 해당하는 값이 0.477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 값을 빼서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0, 2, 2, 8 이렇게 되는 거니까 1번이 좀 답할 답이 되겠죠? 됐습니까? 이게 또 정기분포의 뭐 가장 기본적인 거 표준화 과정이 또 핵심이죠. 시그마 분의 x-m 이런 부분들 좀 기억해서 적용을 좀 정확히 좀 잘 해서 실수 없이 풀이. 그 다음에 이제 뭐 개념적으로 좀 헷갈리면요. 제가 좀 이렇게 좀 살짝 정기분포 모양 그렸는데 이렇게 좀 정기분포 모양 그래서 무엇을 풀어가는지 개념 정리를 좀 확실하게 하고 풀이를 진행하면 더욱더 실수 없이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어서 4번 살펴봅니다. 다음은 확률별수 x에 대한 확률 목표가 되겠습니다. 표에 좀 미지수가 A, B 이렇게 담겨 있는데요. 뭐 평균이 1이다라고 돼 있을 때 분산을 좀 구해달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뭐 가장 기본은 확률의 총합이 1이 돼야 되겠죠. 4분의 1, 4분의 1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A 값은 금방 4분의 2입니다. 라고 즉 2분의 1인데 뭐 계산을 해서 4분의 2 이렇게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평균을 열심히 구하면 되겠죠. 평균은 4분의 열심히 좀 곱하기 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1에다가 플러스 2에다가 B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이 계산 결과 1입니다. 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4분의 b 플러스 1 결과가 좀 1 이렇게 좀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뭐 b 값은 좀 3입니다 라고 해서 결과를 좀 얻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럼 뭐 분산을 구해가야 된다면요. 일단 뭐 제곱의 평균을 좀 열심히 구해야 되는 거니까 4분의 제곱해서 또 열심히 곱하기 해주면 1, 그 다음에 1인데 또 여기 곱하기 해주니까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3 나왔으니까 제곱해서 9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4분의 12 해서 이제 3 처리가 되는데요. 일단 뭐 우리가 이제 분산을 구해 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곱의 평균 빼기 이제 평균의 제곱 이런 형태의 계산을 좀 진행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요 값이 지금 3이었으니까 3 마이너스 평균은 뭐 1이었으니까 제곱해도 1 되는 거니까 계산 결과는 2입니다라고 해서 결과를 얻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큰 흐름에서 보게 되면 역시 확률 분포표 돼 있을 때 평균 분산 구해가는 절차에 대해서 학습이 되어 있느냐 점검하는 그런 문제인데 그게 좀 이제 우리가 이제 이산 확률 분포에서 뭐 가장 기본에 해당하는 거죠. 표를 만들어서 평균 분산 구해갈 수 있습니까? 가장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학습을 잘 해야 될 그런 과정이니까 철저하게 학습해야 되겠습니다. 뭐 이번 기회에 또 한 번 또 연습한다 라고 생각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이산확률 변수 x의 값이 가질 확률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게 뭔가요? 이항 정리 형태로 좀 되어 있는데 이런 건 뭐 독립시행이라는 얘기죠. 독립시행의 확률 이런 형태라는 부분을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진 분포에서 평균 분산을 구해가는 이런 얘기니까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진 분포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항 분포입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문제를 봤을 때 뭐 n이겠고 p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 평균 자체는 이제 뭐 np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고 이 결과가 좀 1입니다라고 나온 거고요. 분산을 좀 구하게 되면 뭐 분산점 어떻게 되겠습니까? npq 뭐 이런 식으로 좀 계산해야 되는데 뭐 평균이 1이었으니까요. 1 곱하기 q 이런 형태가 되고 이 부분이 4분의 3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뭐 q 값이 4분의 3에 해당하는 거니까요. p 값이 4분의 1이다. 처리하면 되겠죠. p 4분의 1 처리를 하게 되게 되면 그럼 또 n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n은 또 4입니다 라고 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있었죠? 뭐 네 번 시행하는 그런 얘기군요. 이때 이제 2보다 클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하면 네 번 시행해서 3번 일어날 때, 4번 시행해서 4번 일어날 때 이때 또 확률 구해달라 라고 해서 다시 또 독립 시행의 확률을 좀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뭐 4분의 1의 세제곱에다가 4분의 3의 1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뭐 4분의 1의 4제곱 이런 형태로 좀 계산해 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처리해 갈 때, 4들이 이제 좀, 4가 4제곱이 좀 되겠죠? 4제곱 좀 되는 상태에서, 여긴 4 곱하기 3 해서 12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뭐 1 이렇게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뭐 2의 8제곱이 되겠고, 여기는 13 처리되는데, 약분은 좀 더 이상 안 될 것 같고요. 2의 8제곱이 그럼 얼마입니까? 256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그럼 이제 256분의 13입니다. 라고 해서 2번이 답입니다. 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이항 정리 형태의 일반항 모양으로 생길 때 이렇게 좀 확률 구해가는 부분들 독립시행,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진 분포, 이항 분포 이렇게 이론 틀이 좀 중요한 거죠. 주어진 부분에서 이항 분포의 이론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n하고 p를 좀 구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엔 또 다시 와가지고 독립시행의 확률 이렇게 좀 구해가야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론 틀, 독립시행, 이항 분포 그 사이의 관계 정확하게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0부터 4까지 해서 정의된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 값이 좀 최대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근데 좀 그래프를 보게 되면요, 이 부분에서 이제 가장 높이 서서 대칭 구조로 좀 돼 있죠. 그럼 이제 이 주어진 값들 k 플러스 2분의 1부터 k 플러스 1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둘 값이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균을 중심으로 이제 대칭 구조로 좀 이렇게 돼 있어야만 간격이 유지가 돼야 되는 이래야 이제 이 부분들이 확률이 좀 가장 커지겠죠. 이제 2로 또 이렇게 더하기 해서 이제 2로 좀 나누게 한 결과가 얼마 되겠다. 가운데 값 2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좀 풀이를 하면 되겠습니다. 2k 플러스 2분의 3 계산 결과가 4입니다. 라고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그럼 2k는 2분의 5 되겠고, 그럼 k 값은 그럼 이제 얼마가 되겠습니까? 4분의 5입니다. 라고 해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이렇게 정기분포를 공부하기엔 뭐 준비 과정이라고 봐도 좀 될 것 같습니다. 문제 자체가 이에 대해서 대칭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연속 확률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넓이가 좀 확률입니다라는 개념인데 이 부분들이 좀 가장 커지려면 넓이가 좀 많이 생겨야 되는 거니까 가운데 부분에 돼야 되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아이디어 내면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르고 3번 일어날 때와 4번 일어날 때 확률이 같습니다. 이때 기대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뭐 이항분포 3번 일어났다 4번 일어났다 이런 부분은 이제 독립시행의 확률이죠. 6번 중에서 3번 일어날 때 b의 세제곱, q의 세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6번 중에서 4번 일어난다 b의 4제곱, q의 제곱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 결과가 좀 같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일단은 6 컨비네이션 3 해주면은 6, 5, 4, 6을 나누니까 5, 4, 20 처리가 되는가요? P 세제곱, Q 세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여기는 6 컨비네이션 4는 6 컨비네이션 2가 되는 거니까 3, 5, 1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군요. P의 4제곱, Q의 제곱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약분이 돼서 좀 P가 남고요. 또 약분이 돼서 또 Q가 남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5로 약분을 하니까 5, 4, 20 Q 처리가 되겠고 5, 3, 15 P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Q 값은 뭐 1-P 이렇게 처리해서 우리가 이제 P 값을 구해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7P는 이꼴 4 이렇게 돼서 P 값이 7분의 4입니다. 라고 해서 결과를 얻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때 뭐 기대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7배의 기대값 이런 부분은 7 곱하기 expectation x에서 기대값을 구하면 되죠. 7 곱하기 기대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np 이렇게 처리되는데 뭐 시행 횟수는 좀 뭐 6 이렇게 됐으니까 6 처리가 되겠고요. 뭐 확률 자체가 7분의 4니까 7분의 4에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약분이 되는 거니까 24에서 결과를 얻어갈 수 있는
되죠? 뭐 연산 부분들 좀 이쁘게 나오도록 이제 7배 되는 이런 형태를 구했으니까 답을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뭐 큰 흐름 틀에서 좀 살펴보게 되면 역시 자 이제 지금 이항분포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게 좀 독립시행의 확률입니다 라고 해서 6번 중에서 6번 시행하는 거니까요. 3번 일어날 때 4번 일어날 때 해서 이거 결과 좀 이게 처리해서 연산에 의해서 이제 확률 P 값을 좀 구해가는 확률을 구해가는 것이 불의 좀 키포인트가 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듭 강조드리지만 뭐 독립시행 이항분포 서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라는 사실들 정확하게 좀 학습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항분포를 따른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분산을 구해갈 때, 우리가 이제 분산 구해갈 때 어떻게 됐습니까? 제곱의 평균 빼기 이제 평균의 제곱. 이렇게 이제 계산한다는 사실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 제곱의 평균 이런 부분을 구하라 이런 얘기니까 뭐 분산에다가 평균의 제곱 이렇게 계산 결과입니다 라고 되겠고요. 이 부분들이 이제 평균의 제곱 더하기 24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이게 좀 소거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뭐 분산 자체가 24입니다 라고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이항분포가 됐을 때 이 분산을 거게 되면 MPQ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n에다가 3분의 1, 3분의 2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죠. 이 결과 24입니다 라고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좀 n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12에다가 그 다음에는 이게 좀 옳고 이게 좀 9를 좀 곱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29, 18에다가 그러면 이제 108이 되는 건가요? 그럼 이제 n이 108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때 뭐 n값 구하라 이렇게 됐으니까 108입니다 라고 답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분산 구해가는 방법, 그 다음에 뭐 이항분포에서 이제 분산 어떻게 구해가는지 역시 좀 알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연결돼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확률 변수 x, 그 다음에 확률 변수 y 주어져 있습니다. 아이고, y는 이제 평균이 좀 안 가르쳐주는데요. 다행히 둘에 이렇게 분산이 좀 같습니다 라는 사실들 알면 좀 많은 보탬이 되겠습니다. 그래프 모양이면 정규분포 모양이면 똑같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제 확률 별도 함수를 fx, gx라고 주어져 있을 때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을 또 k라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그래프를 좀 이렇게 좀 대략 그렸을 때 뭐 이렇게 똑같은 모양을 그려야 된다 이런 얘기죠. 편차가 같기 때문에 뭐 한쪽을 뭐 3, 한쪽을 또 m 이렇게 대략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3하고 m 나왔을 때 만나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k라고 한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들이 이제 대칭 구조 모양태가 돼서 이 부분들은 뭐 k라는 값은 m하고 3을 더하기 한 것의 평균 값이 이제 k입니다라고 해서 알아가면 되겠습니다. 자, y라는 변수 부분되어 있을 때 어떻게 됐나요? 이게 이제 2k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뭐 이 부분들 좀 위에서 관계식을 좀 유도해 보게 되면 뭐 2k라는 값은 이제 m 플러스 3에 해당하는 거죠. 이런 값보다 좀 크다 이렇게 해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이제 구해가려면 이제 표준화 과정이 필요한데 뭐 시그마 분해 할 때 이제 시그마가 좀 3이 되겠고요. 그죠? x 마이너스 m 처리되니까 3 이렇게 나와서 이 값은 우리는 z 값이 이제 1보다 큰 확률을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문제가 1일 때의 확률 자체가 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0.5에서 3, 4, 1, 3을 좀 빼면 되죠. 0.5에서 0.3413을 좀 빼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1587 이렇게 되는 건가요? 0.1587 해서 정답 1번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표준 편체의 의미, 정규분포 모양이 서로 이제 똑같아집니다 라는 얘기. 그래서 이제 이 k 값이 이 두 값의 평균에 해당하는 값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 이렇게 좀 정규분포의 뭐 성질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질문 던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1부터 5까지 자연수가 각각 적힌 5장의 카드 중에서 2장의 카드를 뽑겠습니다. 적힌 짝수의 개수를 확률별수 x라고 한다는데요. 1부터 5까지면 짝수가 2하고 4 두 개밖에 없는 거죠. 이건 그런데 뭐 어차피 2장 뽑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은 안 나올 수도 있고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2번 나올 수도 있고 확률별수는 이렇게 뭐 세 종류가 될 것 같습니다. 5장 중에서 2장을 뽑는다 하지만 전체 가지수가 되겠고요. 2장을 뽑는다는 얘기는 2장에서 2장 뽑는 거니까 이건 뭐 한 가지가 되겠고 이런 부분들은 홀수 3장 중에서 1장, 짝수 2장 중에서 1장 이렇게 뽑는 거니까 6가지가 되겠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뭐 3장 중에서 또 2장 뽑는 거니까 3가지 이런 형태로 해서 확률 분포표를 좀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뭐 합 1 여기까지 써야 되는가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뭐 분산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요 분산을 구하려면 우리가 일단 평균부터 구해야 되죠. 평균을 구해가려면 자, 요 계산 결과 10이니까요. 10분에 열심히 좀 곱하기 해주면 되죠. 6에다가 2를 해주면은 5분의 4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건가요?
그 다음에는 제곱의 평균 또 구해야 되겠죠. 10분의 열심히 또 이제 제곱을 하더라도 뭐 1을 뭐 제곱해도 1이니까 6에다가 여긴 좀 4가 되는 거니까 1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분산을 구하면 되죠. 1 빼기 5분의 4에 제곱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25분의 25에서 16을 빼니까 9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건가요? 해서 25분의 9입니다라고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뭐 변수 변하는 형태를 좀 질문 던졌는데요. 5x-3 이런 부분들은 뭐 앞에 있는 이 부분을 제곱해서 25분의 분산입니다 라고 좀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아이쿠 이거 이제 분모를 좀 이쁘게 좀 만들기 위해서 변수 변환을 했다 이렇게 좀 생각해도 될 정도로 아주 깔끔하게 답이 처리돼서 나오겠습니다. 되셨죠? 표를 좀 만들어서 평균 분산 구하라 이런 얘기죠. 우리가 좀 이산 확률 분포를 공부할 때 가장 기본에 해당하는 그러면서도 반드시 해야 될 주 골격에 해당하는 그런 문제 학습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산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다는 얘기는 이거 뭐 독립시행의 확률이죠. 독립시행 겠습니까? 이항 정리 형태로 해서 확률이 좀 계산되는 거 독립시행.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진 분포는 이항 분포가 되는 거죠. 이항 분포. 시행의 수는 400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것 같고요. 확률은 좀 5분의 4에서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뭐 시행의 수가 좀 충분히 크게 되면 이항 분포는 또 정규 분포를 따라가는 거니까요. 평균을 구하면 되겠죠. 58, 40, 48, 32, 320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320에다가 또 5분의 1 좀 마저 또 곱하기 해주면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5, 6, 30에다가 64가 되게 되니까 8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해서 평균과 편차를 좀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뭐 312부터 328까지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평균이 이제 뭐 320인 상태에서 312부터 328까지 이런 확률을 구해간다. 이렇게 좀 개념 설정해주면 되겠고요. 이런 부분이 좀 잘 되어 있다면 그냥 곧바로 좀 수식으로 가도 처리해도 되겠습니다. 312부터 328까지 계산할 때 이제 뭐 표준화 과정만 잘하면 되죠. 표준화 과정 이렇게 처리됐을 때 시그마 8분의 처리해주면 되겠고 x-m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8 플러스 8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 값 자체가 z값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런 형태의 확률 구해달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렇다면 목표에서 뭐 1에 해당하는 값 찾아서 2배 이렇게 처리해서 6816입니다 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뭐 일단 좀 겁주는 그런 요소들이 좀 맨 처음 보이는데 역시 이 부분 독립시행 확률 이항분포입니다. 학습 좀 잘 돼야 되겠고요. 이때 이제 뭐 다시 시행수가 충분히 크면 정규분포를 따라갑니다 라고 판단. 그 다음에 이제 뭐 표준화 과정이 시그마분의 x-m 이렇게 되는 부분들 처리해서 얘는 이제 이렇게 좀 표준화 과정 거쳐서 Z값 형태로 좀 표시해가는 절차 실수 없이 좀 잘 해서 확실하게 좀 잘 풀어가야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군더더기 없이 이론이 좀 깔끔하게 쫙 일률적으로 정리되면서 이제 다음 단계 넘어가는 형태로 깔끔하게 처리된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요. 연습을 통해서 이론 정립해가는 그런 문제로 좀 사용하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연속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주어져 있습니다. fx는 이렇게 될 때는 이런 부분들은 이게 뭐죠? y축 대칭입니다. 이런 얘기 되겠죠. 대칭 구조 형태로 좀 되겠고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이렇게 대칭 구조로 구조했다 이런 뜻인데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확률들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좀 대칭 구조니까 이제 절반 부분들이 이제 2분의 1이 돼야 되겠죠. 그럼 4분의 3에서 2분의 1 빼는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확률이 좀 4분의 1입니다 라고 좀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때 이제 0부터 1까지 확률 구해달라. 아이고, 그럼 대칭 구조잖아요. 0부터 1까지 확률도 그럼 얼마가 되겠다? 4분의 1이 되겠다라고 해서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이게 이제 뭐 Y축 대칭 이런 뜻이라는 사실을 좀 정확하게 좀 잘 알고 있으면 되죠. 주어진 부분들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정의되어 있는데 대칭 구조다 이런 부분들 됐습니까? 대칭 구조를 이용해 가지고 역시 주어진 부분들도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됐을 때 절반 부분들이 좀 2분의 1이 된다 이런 부분들 이런 것 좀 이용해서 역시 철저하게 좀 대칭 성질을 이용해서 해석해낸 거니까 문제에 주어진 함수 뜻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파악해 가면서 학습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광교구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의 최대값을 확률 변수 x라고 하겠습니다. 확률 변수 x 값이 최대값이 그럼 이제 5 이상이다 이런 얘기죠.
이런 부분들은 뭐 여사건을 이용해서 확률을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뭐 5일대, 6일대 두 번 구하는 것보다도 전체에서 최대값이 뭐 4보다 좀 작아지는 그런 부분들을 구해가면 되겠죠. 그러면 주사위를 하나 던졌을 때 5가지 중에서 1, 2, 3, 4가 좀 나와야 되는 거니까요. 1, 2, 3, 4 이런 부분을 나와야 최대값이 4 미만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4 이하 이렇게 돼가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5가지 중에 4가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주사위를 뭐 3번 던지니까 세제곱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 1 빼기 2군 3분의 2의 세제곱 이런 형태니까 27분의 27 마이너스 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27분의 19입니다 라고 해서 답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여사건을 이용해서 확률을 좀 구해가면 쉽게 좀 처리 가능합니다. 이런 사실도 기억해가면서 분류를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좀 확률 변수 x 뭐 이런 부분들 좀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구해야 될 부분들이 5보다 클 확률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여사건을 이용하면 가볍게 좀 처리 가능하겠습니다. x, y는 이산 확률 변수이고 확률들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있군요. 알겠습니다. x의 평균이 2가 됐을 때 y의 평균은 어떻게 되냐 물어봤는데요. 변수 x라는 부분들은 뭐 1, 2, 3, 4가 이제 변수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아이고 확률들은 뭐 p1, p2, p3, p4 이렇게 좀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부분들은요. y라는 변수는요. 역시 변수 자체는 1, 2, 3, 4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1, 2, 3, 4가 기존의 이쪽의 확률에다 그러면 P1에다가 그곳에 2분의 1 해주고 또다시 또 8분의 1 했다. 이런 형태로 좀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2분의 1 P2 더하기 8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좀 생각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뭐 평균을 구해라 이런 얘기는 뭐 P1, 2P2, 그다음에 3P3, 4P4 이렇게 계산해서 평균이 좀 2가 이렇게 좀 나왔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구해야 될 평균을 그럼 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심히 또 이렇게 좀 곱하기 하게 되면 뭐 2분의 1이 전부 다 공통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P1, 2P2, 그다음에 3P3, 4P4 이렇게 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또 중요한 것은 이제 8분의 1에도 좀 열심히 곱하기 되니까 8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이런 모양이 계산이 좀 되겠습니다. 됐죠? 이게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평균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때 이제 안쪽에 있는 부분들은 이거는 좀 x의 기대값 구해가면 똑같은 거니까 여기는 이제 뭐 2분의 1 곱하기 2에서 이제 1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여기 이제 8분의 그럼 전부 다 더하면 10 이렇게 처리되는 걸까요? 그러면 계산해주면 이거 어떻게 되죠? 2를 좀 약분하면은 4분의 5에다가 1 더하기 4분의 5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정답은 뭐 4분의 9입니다라고 해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주어진 부분들에 이제 뭐 확률 부분들이 이렇게 좀 변화가 좀 있는데 그랬을 때 나중에 이제 그 모양들을 좀 이렇게 써놓고요. 어떻게 좀 계산돼 가는지 절차 부분도 좀 이해해 가면 되겠죠. 주어진 확률들이 그대로 써가는 거니까 뭐 일정 정도의 좀 규칙성이 존재하는 거니까 이 규칙성 부분들이 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만 좀 잘 관찰하면 되겠고요. 뭐 뒤에 부분들 이거 자칫 잘못하면 그냥 8분의 1 이렇게 좀 더하기 하기 쉬운데 역시 좀 뒷 부분들까지도 이렇게 좀 곱하기를 좀 진행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 부분만 좀 주의해서 연산하게 되면 큰 무리 없이 또 계산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은 공 3개, 흰 공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한 개의 공을 꺼내서 확인하고 넣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흰 공 2개가 또 나올 때까지 시행했을 확률 배수 X라고 하겠다. 3보다 큰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변수 X 됐을 때 이제 일단은 뭐 아무리 못해도 2번을 꺼내야 되겠죠. 2번을 꺼내야 된다면 5개. 일단 흰 공 나와야 되는 거 아닐까요? 5분의 2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넣지 않은 거니까 공개수가 4개로 바뀌겠고 그 다음에 흰 공을 꺼내면 되는 거죠. 1대 확률 되겠고요. 3일대의 확률은 이거 좀 조심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뭐 2개 중에서 두 번 시행하는 것 중에 한 번 꺼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꺼내야 되는 거죠. 이때 이제 그러면 뭐 공개수는 이제 5개, 4개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이제 중요한 것은 순서가 좀 뒤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2 곱하기를 해서 그러니까 흰 공 꺼내고 검은 공 꺼내고 순서가 바뀌는 거니까 3 곱하기 2 이렇게 좀 처리해 주면 되겠고요.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3개의 공 중에서 이제 흰 공을 꺼내야 되는 거니까 이런 형태로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4번, 5번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나중에 3보다 클 확률 이제 4, 5 여기를 좀 구해야 될 건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에 있는 뭐 계산해서 전체에서 빼면 되겠죠. 자, 근데 이거 좀 계산하게 되면 약분하니까 6은 10분의 1이 처리가 되겠고 여기는 어떻게 되는가요? 2, 4 약분하고 3, 3 약분하니까 5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1 빼기 확률들을 지금 2일대 하고 3일대 확률 끄면 되죠. x가 2일대 확률하고
x가 3일 때의 확률들 이렇게 좀 더하기 해서 빼서 계산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좀 어떻게 되는가요? 10분의 1에다가 10분의 3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니까 정답은 이제 10분의 7입니다라고 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뒤쪽 것까지 뭐 다 구해서 뒤로 구해가는 건 우리도 불편할 수 있으니까 앞쪽이 좀 간단하죠? 간단한 부분들을 이용해서 연산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6건 이용해서, 어쨌든 6건 이용 이렇게 하려면 주어진 뜻 자체가 무엇인지, 이게 좀 표 만들어가는 절차,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론이 좀 학습이 돼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또 6건도 떠올려서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6번입니다. 확률별수 x는 평균의 m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확률별수 y는 평균의 5인 정규분포를 따라갑니다. 확률별수 fx와 또 두 확률별수 x, y 사이에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습니다. 확률별수 x는 오구 재미난 특징인데 이런 부분들은 원래 이제 5하고 15하고 평균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처리해야 되는데 뭐 그 부분들이 없다면 x에다가 이제 x 플러스 5를 이렇게 좀 똑같이 대입했습니다 라고 식을 좀 변형을 하게 되면요 10 플러스 x 처리가 되겠고 저기 이제 10 마이너스 x 이렇게 처리해 주게 되면 좀 더 쉽죠. 뭐 10을 중심으로 해서 이만큼 떨어진 간격에 해당하는 이 함수값이 서로 같습니다. 12점 대칭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근데 뭐 정규분포를 따라가는 그런 그래프가 이제 대칭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균이 이렇게 10이 됩니다 라는 거, 지금 m이 10입니다를 좀 가르쳐주는 그런 뜻에 해당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됐죠? 어이구 이것도 이렇게 편리한 형태가 아니라 조금은 좀 이렇게 응용된 형태로 좀 나와 있으니까 뜻 파악을 좀 정확하게 좀 잘해야 될 그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변수 x가 이제 5보다 클 확률 이렇게 되는데, 이제 평균이 좀 이렇게 10이 좀 구해져 있죠. 10이 구해져 있는데 5보다 클 확률 이렇게 구해간 이 부분들. 그 다음 변수 y는 평균이 좀 얼마로 되어 있죠? 평균이 좀 5로 되어 있는데, 5로 되어 있는데 15, 골래. 5로 되어 있는데 15보다 작을 확률 이렇게 좀 열심히 구하게 되면 그 확률이 좀 서로 어떻다 같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표준화 과정을 좀 거쳐야 되겠죠. 시그마 분의 표준화 값이 이제 2분의 이 부분들은 이제 마이너스 5가 되겠고요. 이게 좀 z 값이 이렇게 좀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값들 이때는 좀 어떻게 됐죠? 시그마 분의 이쪽은 플러스 10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때 이제 뭐 z의 절대값이 좀 서로 같아져야 되는 그런 얘기 되겠죠. 그런데 시그마 분의 10 이 부분들이 2분의 5입니다라고 해서 같아져야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뭐 시그마 값이 4입니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문제 최종적으로는 변수 x에 대해서 m 플러스 4 이런 결과들 좀 확률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표준화 과정 또 역시 같이 가면 되겠습니다. 표준 편차가 2였으니까 2분의 m 플러스 4 마이너스 m 처리되니까 4 처리가 되겠죠. 이렇게 처리해서 z값이 2보다 적을 확률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 자, 그렇게 되면 표에 가서 2일 때의 확률을 열심히 찾으면 되겠고요. 그거에 0.5를 더하면 되겠죠. 0.977이 이렇게 좀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아하, 의미 파악해야 될 일들이 좀 몇 개가 좀 존재하는데, 일단은 함수 표현들 해서 평균 부분들을 좀 살펴나가는 과정, 식별형을 통해서 조금 더 쉽게 해석해 가는 절차 좀 잘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조진 부분들, 변수 x일 때, 그 다음에 변수 y일 때 확률들, 지금 이제 이 부분들이 뭐 0.5에다가 이만큼 더하기 한 거고 또 0.5에다가 또 이만큼 더 더하기 한 이런 내용들이니까 z값이 이쪽이 음수일 때 이쪽은 좀 양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호를 좀 바꿔서 시그마 값을 구해가는 부분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확률 구해가는 절차, 역시 표준화 과정 자체를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의미 파악해서 혼란에 빠지면 안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정확한 해석을 통해서 풀이를 좀 잘 진행하라. 그러니까 좀 연습을 통해서 복습해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원점의 점 P가 있습니다. 한 개의 주세를 이용해가지고 다음 시행을 합니다. 2 이하가 나오면 이렇게 처리되는데 그럼 1, 2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아이고 3분의 1 확률로 X축 방향으로는 3만큼 Y축 방향으로는 또 1만큼 이동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3 이상이 눈이면 3, 4, 5, 6 3분의 2 확률이 됐을 때는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옳고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Y로는 계속해서 한 칸씩 이동해 가는데요. 그죠? 이렇게 이동해 간다라고 되겠습니다. 15번 반복을 한다라는 얘기는 시행을 15번 처리하게 되면 이제 y값은 무조건 뭐 15로 가겠는데요. 그 다음에 점하고 사이의 거리를 확률별수 x라고 한다. 기대값을 구하라 이렇게 되는데요. 똑같은 시행을 좀 반복하는 거니까요.
이항분포라고 보면 되겠고, 뭐, 요거, 이 나오는 걸 확률을 기준으로 해주면 3분을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면, 뭐, 기대값을 좀 구해가게 되면요, 5번 나오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5번 나오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10번 나온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5번 나오면 좌표가 15에다가 10번이니까 10에다가 그러면 이제 X좌표는 이제 25가 되겠고요. Y좌표는 15 이렇게 돼서 좌표를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이동된 좌표를 좀 구해놓고 그때 이 거리를 좀 구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좌표들을 일일이 다 해서 거리의 기대값을 구해가는 것보다 좌표 자체가 이제 평균적으로 나올 수 있는 좌표에서 구해가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3x 플러스 4y는 제로 됐으니까 거리를 구하게 되면요 5분의 25 곱하기 3 더하기 15 곱하기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뭐 절대값은 안 해도 되는군요. 5가 약분되니까 5, 25, 5, 35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15 더하기 12 이렇게 처리해서 27입니다 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지금 이렇게 뭐 좌표 자체를 먼저 기대값을 좀 구해서요. 이 기대값 쭉 뭐죠? 2 이하이더니 이제 5번 나옵니다. 기대값을 구해서 좌표를 찾아서 좌표에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이제 거리를 구해가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대체가는 방법이니까 문제 일단은 큰 틀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뜻파악을 하고 그걸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풀어가는 방법 생각해서 풀이를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1부터 2까지 확률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소수형 문제 시작합니다. 일단 주어진 함수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여기가 a가 되겠고 여기 좌표 2 이렇게 이제 구해가면 되겠죠. 확률 밀도 함수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제 넓이가 곧 확률이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요. 넓이를 좀 구해가는 일을 좀 하면 되겠습니다. 사다리꼴 되는 거니까 2분의 1에다가 여기는 좀 a가 되겠고요. 2를 좀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3a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 다음에 이제 높이 또 2 이렇게 처리되는 결과 확률의 초급이니까 1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4a니까 a 값이 4분의 1입니다 라고 해서 a 값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때 이제 1부터 2까지 확률도 구해라 이런 얘기면 x가 1부터 2까지 확률도 구해가게 되면 역시 또 넓이를 구해가면 되죠. 2분의 1 1일 때를 주어진 그냥 뭐 대입을 하면 되죠. 1일 때 1 대입하면 이제 2a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3a 또 이렇게 처리되고 높이는 1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그럼 이제 2분의 5a 이렇게 처리되는데 a 값이 4분의 1쯤 처리되어 있으니까요. 계산 결과는 2분의 5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처리해 주게 되면 8분의 5입니다 라고 해서 계산 결과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큰 틀에서 연속 확률 변수 넓이가 확률입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그러니까 뭐 확률의 총합이 됩니다. 그러면 주어진 부분들의 영역 넓이 이런 절차를 거쳐서 풀어가면 되는 거니까 조금만 연습하면 되겠죠. 연습장에 펴놓고 연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잘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서술형 두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이산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분선의 최대값을 구하고 그때의 A값, B값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A값, B값이 확률 부분에 주어져 있죠. 확률의 총합이 1이니까 일단 A 더하기 B는 4분의 3입니다 라고부터 시작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분선을 구해가야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침착하게 평균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아이쿠 여기는 0이니까 좀 다행입니다. 그럼 A 더하기 3B 이렇게 처리해서 구해가면 되겠고요. 평균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제곱의 평균 구해가면 되겠죠. 변수의 제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다음에 a에다가 9b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해서 결과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좀 분산을 구해야 될 것은 제곱의 평균 a 더하기 9b 그 다음에 빼기 a 더하기 3b에 제곱해서 이제 연산을 구하면 되겠죠. 아이고 근데 문자가 두 개니까 주어진 식을 좀 이용해가지고 계산을 좀 처리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b 값은 4분의 3 마이너스 a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일단은 뭐 그럼 9b가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전부 다 또 어차피 또 대입을 해서 처리해야 될 거니까 그래도 그럼 계산이 그래도 해볼까요? 9b를 빼주면 27 39, 27 처리되면 되겠고 마이너스 9에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그럼 요걸 좀 여기다 좀 계산을 좀 하게 되면요 여기다 좀 a를 처리해 주니까 4분의 27 마이너스 8a 처리해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b는 그럼 어떻게 되죠? 3b는 4분의 9 마이너스 3a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안에다 좀 대입을 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되죠? 4분의 9 마이너스 2a 이렇게 처리해서 제곱해 주면 되겠죠?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4a 제곱에 마이너스 붙여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둘 해주니까 또 9, 마이너스 9a, 그럼 플러스 9a 되는가? 플러스 a 이렇게 처리 되는가요? 됐죠? 뭐 4분의 27 마이너스 16분의 81 해서 계산해서 써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식은 얻어졌는데 중요한 것은 최고차가 음이니까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되겠고, 뭐 최대가 될 때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a분의 b 이런 형태니까 8분의 1 해서 a 값을 구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a 값이 8분의 1입니다 라고 좀 결과 구해져 있고요. 자, 이때 그럼 b 값도 구해야 되는 거죠. 이때 이제 a 값, b 값을 구하라 이렇게 되는데 a 값이 8분의 1 처리되어 있으니까 b 값은 4분의 3 마이너스 8분의 1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8분의 6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는가요? 그럼 이제 b 값은 또 8분의 5입니다 라고 해서 b 값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최대값 대비 좀 불편한데 그래도 좀 산수를 좀 해야 되겠죠? 뭐 꼭지점 좌표를 구해가는 거니까 가운데에 대입하면 8분의 1에다가 이거 2로 더하면 16분의 1이 되겠죠? 그럼 16분의 1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또, 그럼 16분의 4를 좀 곱하게 해주면 되겠죠? 4, 7, 28. 그 다음에 4, 2, 8이니까 108 이렇게 처리해주겠고, 그 다음에 빼기 16분의 8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16분의 처리해서, 계산해가면 되겠죠? 여기 그럼 계산하면 또 얼마인가요? 80을 빼면 되는가요? 그럼 2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그러면 4, 7, 28, 4, 4, 16 이렇게 처리되는 거가 최대값은 얼마다? 4분의 7이다 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문자의 수식 사이의 관계를 좀 해야 돼서 좀 불편한데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선확률 분포에서 좀 알아야 될 항목들 그냥 쭉 점검했다 이렇게 좀 생각해도 되는 거죠. 확률의 종합 부분에서 나온 결과 평균, 제곱의 평균, 분산 구해가는 식 문자를 좀 한 문자로 좀 이렇게 바꿔가고요. 바꿔갔을 때 이제 A에 관한 2차 함수 최고차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최대값 당연히 구해야겠죠. 그때 A값도 집어넣어서 B값 찾고 그 다음에 이제 함수값을 구해야겠습니다. 이건 좀 꼭지점으로 정리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대입할 때 꼭지점 찾는 그런 형태의 값이라면 뭐 여기 문자까지 합은 여기 가운데 부분에 대입해서 절반 이렇게 처리해주면 결과가 좀 똑같아지는 거니까 이런 것 좀 이용하면 연산이 좀 빨리 진행될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어쨌든 뭐 대입해서 연산하는 거니까 연습장에다가 좀 연습해가면서 풀이 진행하면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이런 부분 연산 부분에서 당황하지 말고요. 뭐 큰 틀의 문제 뜻 파악해가면서 풀이 잘 진행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풀 문항은 20번 서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 광교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느 대학 통계학과의 신입생 100명을 모집하는데 일시 100점, 10,000명이 좀 지원했습니까? 오, 100대 1인가요? 알겠습니다. 평균은 66.7이고요. 표준 편차가 10입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개념 설정하기 위해서 좀 살짝 이렇게 정규분포 모양 그려서 이곳에 66.7 이렇게 써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94점이 합격하려면 또, 합격하려면 또 이게 명수가 이렇게 좀 돼야 되는데, 명수 좀 이렇게 많이 표시할까요? 명수로 돼야 되는데, 요건 이제 뭐 100분의 1 이렇게 되는 부분들은 0.01 이 부분이 돼야 이제 합격이 되는 것 같고요. 94점이 이렇게 되게 되면 더 우수한 학생이겠죠? 94점이 이런 학생들은 또 이제 뭘 받는다? 장학금을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입학하기 위한 최저 점수를 좀 A라고 좀 문제 좀 주어져 있고, 장학금을 받은 학생 수는 또 몇 명이나 또 물어봤네요. 아이쿠, 풀어야 될 일이 좀 많군요. 일단은 뭐 합격할 확률을 좀 구해가야 되는 거니까요. 구해야 되죠. 우리가 좀 확률을 좀 구해라. X 값이 이제 A보다 클 확률을 구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합격하려면. 그때 이제 뭐 표준화 과정을 좀 거쳐야 되는 거니까요. 표준 편차가 10이라고 했으니까 10분의 A-66.7 이렇게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죠. 했는데 이제 이 확률 자체가 좀 0.01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문제에서 이제 0.01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요 부분들이 0.490 되니까 여기 0.01에 해당하겠죠.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Z값이 2.3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66.7 10 이렇게 되는 거니까 2.33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그럼 A값은 66.7에다가 10을 곱하기 해서 더하기 23.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구 깔끔하게 계산되는 거 맞죠? 89에 90 이렇게 처리해서 A값 90점을 좀 넘겨야 합격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94점이 이렇게 되려면 이제 이게 또 확률 좀 열심히 구해야 되겠죠? X 값이 94.2보다 좀 클 확률을 좀 구해달라. 그럼 이제 10분의 94.2에서 66.7을 좀 빼면 되겠고요. 94.2에서 66.7을 좀 빼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3에다가 5가 되겠고 4에다가 7이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 또 얼마인가요? 8에서 빼니까 27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와, 그럼 이게 Z값이 이게 좀 이렇게 하는 거예요. Z값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죠? 이제
Z값이 그러면 얼마가 되는가요? 2.75 이렇게 처리되는 겁니까? 2.75 이렇게 되는 그런 확률이 되겠습니다. 근데요, 오호, 이렇게 다 제공이 되어 있죠. 0.497 이렇게 돼 있으니까 0.003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오호, 확률 자체 0.003 이렇게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아주 확실히 적은 퍼센테이지 되어야 장학금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되겠군요. 근데 이게 지금 날씨 동그라미가 하나, 둘, 셋, 넷 곱하기 0.003에 해당하는 명수를 좀 구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곱하기 해주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동그라미 3개 지워지니까 이제 30입니다. 라고 해서 장학금 좀 30명이 받겠습니다. 됐죠? 100명 선발했는데 30명 장학금이다.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A값, B값들을 구했는데 뭐 둘을 좀 더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면 최종 정답은 90 더하기 30 해서 120입니다. 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좀 살펴보게 되면요. 문제에서 뭐 재미난 표현된 것 같습니다. 뭐 합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비율 안에 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때의 값을 구해달라. 해서 이렇게 좀 점수를 좀 구해가는 부분들이 되겠고 또 점수 가르쳐주고 그때의 또 어떤 확률들을 좀 구해달라. 확률 구하고 확률 구해서 이제 그 해당한 또 명수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 두 종류의 형태의 질문을 던졌는데 큰 흐름틀에서 보면 뭐 정규분포에서 우리가 학습해야 될 그런 기본적인 항목들이니까 철저하게 뭐 이렇게 표준화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의미 파악을 좀 해가면서 풀이를 좀 진행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20번 서술형 세 번째 광교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인데 정확하게 좀 잘 이해됐으면 좋겠고요. 앞쪽에도 우리가 공부해야 될 중요한 이론들이 문제 속에 잘 녹아있는 좋은 문제들이 몇몇 보이는데 연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광교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